자, 우리 9월 모의고사 한번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9월 모의고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문제풀이 말고 다른 내용들은 선생님이 총평해서 따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해설 강의는 그냥 담백하게 그냥 문제들만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어렵다 쉽다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총평에서 따로 얘기할 거고, 여기서 그냥 한번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전문항 다 풀 거고요. 공통 과목부터 1번부터 22번까지 쭉 풀 거고, 그 다음 우리 이어서 확통, 미적, 기하 다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전문항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그냥 쭉 계산을 해보자. 이거 제발 곱하지 마세요. 그치? 그냥 이거죠. 얼마? 9.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미분 계수 문제가 나왔다. 그쵸? 얘 그냥 뭐야? f 프라임 1이다. 그쵸? 따라서 나는 f 프라임 x의 식을 적으면 되고요. 그게 얼마? 4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따가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 답은 3 이렇게 나오겠다. 2번 답은 3번.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어서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6이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럼 우리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6인데 내가 원하는 게 탄젠트 세타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3 루트 6 잡으시고 9 빼기 6이니까 얼마? 3의 루트 3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탄젠트 값은 일단 얼마? 루트 6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2분의 1이라고 얘기해주면 돼. 부호만 따지자. 2분의 3파에서 2파의 사이니까 뭐야? 4, 4분면 4, 4분면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값.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답은 2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 봅시다.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fx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 뭐 그냥 그대로 쭉 따라가면 되지. 마이너스 2에서 우극한 누구? 마이너스 2. 그쵸? 1에서의 좌극한 요거죠? 얼마?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의 값은 얼마다? 우리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1에서의 지금 좌극한이죠. 미안해. 우극한인 줄 알았다. 자, 1에서의 좌극한 요거니까 얼마? 우극한, 좌극한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4번 답 1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등비수열과 관련된 문제. 일단 등비수열의 대칭성 한번 써보도록 하자. 우리 A3에다가 A8을 내가 곱하게 되면 얘는 그냥 뭐야? 합쳤을 때 11이니까 A5 곱하기 A6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쵸? 그럼 A6은 그대로 날아가니까 얼마? 그냥 얘는 A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 A5는 얼마? 12. 자, 그랬을 때 A5가 10이니까 A7은 얼마예요? 그대로 24.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내가 공비가 R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 지금 공비 R제곱, 그게 얼마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A11을 구하는 거는 내가 A11은 A7에다가 얼마? R의 4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R제곱이 2야. 그럼 얘는 얼마? 24 곱하기 4가 되겠지? 9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답은 몇 번? 5번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극대랑 극소에 대한 질문이다.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다. 그죠? 자, 왜 f'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고 3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 f'x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계산 문제. 자,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얼마? 0이 나와야 되니까 대입하면 얼마?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자, 요 값이 얼마? 0이다. 자, 그 다음 f' 얼마? 3. 27 플러스 6a 플러스 b는 얼마?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계산 한번 해보자. 둘을 그냥 그대로 빼면 되겠지. 빼면 어떻게 되겠어? 8a 플러스 24는 0이고요.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9가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fx의 뭐니까? 극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 자,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얘는 사라지고요. a 빼기 b만 구하면 되니까 얘에서 요거 빼면 되겠다. 얼마? 6. 6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우리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3a랑 2b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죠. 왜?
A랑 B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죠. 왜? 얘가 3A랑 2B인데 애초에 질문하는 것도 결국 뭐에 대한 질문이야? 3A랑 2B에 대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난 얘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요 식을 A, B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뭘로 바라보는 게 더 좋겠어? 3A와 2B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좋겠지. 그럼 양변에다가 6을 곱하면 되니까 6 로그 9의 2다. 근데 보세요. 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밑을 조금 통일시켜주자. 다시 말해서 3A 플러스 2B는 자 얘는 2의 5제곱이니까 5 로그 3의 2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얘는 뭐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어? 3A 곱하기 2B는 얘가 3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깥으로 2분의 1로 빠져나오니까 3 로그 3의 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얘가 둘이 그냥 곱하면 통분시키면 3A 곱하기 2B 분의 3A 플러스 2B니까 그냥 얘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얘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 답은 3분의 5가 되겠죠. 답 몇 번? 4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더라.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점짜리 문제들은 여전히 뭐 다 계산 문제니까 쭉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자 F2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건 F'X에서 뭐 이놈의 원함수 fx의 그래프를 fx의 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f1의 x제곱. 자 그 다음 적분상수 원래 c가 나와야 되는데 그 c의 위치가 얼마? 4라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 그런데 우리가 fx식을 온전하게 구하려면 나는 당연히 누가 필요하다? f1이란 놈이 필요하다. 따라서 f1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니까 양변에다가 2를 대입해주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f1 값이 얼마야? 3이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f2라는 놈은 자 한번 값 적어봅시다. f2라는 놈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16 마이너스 4 f1 더하기 4 얘가 12니까 4 더하기 4 얼마? 8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8번 답 몇 번? 4번. 자 우리 9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4점짜리 문제예요. 자 뭐 이제 생각을 해보자. 부등식이 나왔어. 코사인 x랑 사인 7분의 파이. 자 이런 거는 우리가 함수를 그려주면 조금 더 보기 좋아요. 자 코사인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내가 얘기를 할 거니까 한 주기만큼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인 7분의 파이가 이게 딱 특수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확한 값은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비교해주기 위해서 사인 함수가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위치라면 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럼 사인 7분의 파이는 대강 어디 있겠어? 요쯤에 있겠지. 요쯤에. 그럼 사인 7분의 파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뭐야? 이 알파를 구해주면 돼요. 일단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알고 있어? 삼각함수는 항상 선대칭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가 2파이라는 거 알고 있죠. 가운데 선이 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베타 대신에 얘를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 2파이 마이너스 2알파라고 적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알파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 알파는 당연히 누구한테 영향을 받겠어? 이 7분의 파이랑 영향을 받겠죠.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가운데 요 놈을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랑 7분의 파이를 내가 더했을 때가 뭐랑 0이랑 2분의 파이를 더했을 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알파는 뭐라고 잡아줄 수 있냐면 이 알파는 파이 마이너스 7분의 2파이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야?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2파이에다가 이걸 빼면 돼요. 파이 플러스 7분의 2파이.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7분의 9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결국은 뭐에 관련된 문제? 선대칭 문제.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1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참수 fx에 대해서 이 fx가 위의 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fx 위의 점 2, 3에서의 접선이 1, 3에서 만날 때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3참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f-2에서의 접속을 아무렇게나 하나 잡아보자. 해석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 f-2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다? 잠깐만. 내가 2,3을 접선을 아무 때나 잡아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보세요. 여기가 그냥 2,3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에 접선이 그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3인데 여기가 1,3이란 얘기야. y좌표가 동일한데 어떻게 동일합니까? 이게 말 자체가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2,3에서의 접선이 결국 y좌표가 동일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뭘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여기가 2,3이 되고 여기에 만나는 교점이 뭐가 된다? 1,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의 접선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적어보자는 거야. 자, fx라는 함수는, 자, 어떻게?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x-2의 제곱에 여기 만나는 점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냥 여기는 알파라고 하자. 알파는 뭐 구해야 되겠네요. 자, x-알파의 y좌표값 얼마?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f0의 값이니까 결국 얼마?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3. 즉 나는 알파만 구하면 돼요. 그럼 난 알파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아직까지 안 쓴 게 바로 누구? 여기에 대한 얘기죠. 여기. 왜?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 이 점과 이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랑 어때요? 똑같잖아. 다시 말해서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걸로 식 하나를 세우면 되겠어. 여기 평균 변화율 한번 잡아보자. 3분의 여기에서 요거 빼면 돼요. F3 빼기 F-2 이렇게. 자, 이놈의 평균 변화율이 누구랑 똑같다? F'-2랑 똑같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선생님,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나요? 식을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는 계산이 조금 들어가니까 이 계산 과정만 조금 우리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에다가 내가 뺄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거기다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자, 이놈이 F'-니까 여기다가 미분하면 2에 x-2에 x자리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렇죠? 뒤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그대로 붙여주시고요. 얘 미분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자, 얘를 보시면 얘는 어차피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사라져요. 그지? 그럼 요것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이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로 바꿔주자. 어차피 곱해지면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자, 32 플러스 16 알파. 그죠? 는. 자, 3을 요따가 곱하면 얼마야? 24 곱하기 48 플러스 24 알파. 여기도 3 곱하면 48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 8 알파. 얘는 얼마? 16 더하기 48이니까 얼마야? 64죠.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얼마? 35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자, 우리 이어서 11번 문제. 자, 두 점 P와 Q가 시각 T는 0일 때 각각 점 A 1과 B 8. 자, 이거 조심하세요. 둘 다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야. 문제 항상 꼼꼼히 읽는 습관 들이고요. 자, P랑 Q의 속도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랬을 때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를 물어봤으니까 뭐 해주면 돼? 일단 X1T랑 X2T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맞겠죠. 뭐 이거는 늘 하던 거니까. X1T를 구하면 얼마야? T 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C인데 그게 누구 시작할 때가 1이야. 요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2T를 구해보면 얘를 적분하시면 되니까 얼마? T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되고 여기도 적분상수 C를 붙이면 얼마?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 이 둘을 빼면 되겠네. 즉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이렇게 되고요. 조심해야 될 건 거리니까 PQ 사이 거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뺐을 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항상 거리는 뭐야? 양수값이죠. 절대값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얘의 값이 얼마? 처음으로 4가 될 때를 찾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식이 두 개가 튀어나올 거예요. 절대값을 풀게 되면 자, t세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11은 0 요거와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t 플러스 1에 t제곱 마이너스 11일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t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양수여야 되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처음으로 얘네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t값이 루트 11이야. 루트 값은 당연히 아니겠지. 그치? 자, 얘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얼마 집어넣어 보면 될까? 3 집어넣어 보시면 27, 9,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이니까 36으로 딱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가 t 마이너스 3에 t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니까 플러스 4t 마이너스 12t인데 마이너스 11t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근이 다 음수인 형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다? t가 3일 때 처음으로 0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선 t가 3일 때, 여기선 t가 루트 10일 때 얘들아 3이 커요? 루트 11이 커요? 루트 11이 더 크죠?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4가 돼야 되니까 제일 먼저 4가 되는 지점을 찾아내니까 더 t값이 작은 놈을 찾아야 되겠지. 당연히 t값이 얼마? 3과 루트 11이 나왔지만 3이 더 작으니까 3에서 먼저 만난다는 얘기. 그럼 내가 원하는 건 t가 3일 때라고 찾았고요. 점 p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아,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3까지 누구? p에 대한 얘기는 얘잖아. v1t의 절대값 dt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이해됩니까? 아니면 물론 이 3차 함수에서 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럼 내가 요걸 계산을 할 건데 자, 이 2차 함수를 보시면 여러분들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3, 1, 7, 마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t가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2차 함수가 한 놈은 마이너스 3분의 7 한 놈은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0의 위치가 대강 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더 계산하기 더 귀찮죠. 근데 뭐 어쨌든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기조가 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의 계산 일단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못하면 안 돼요.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 일단 1까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자, 저 함수를 적분하면 됐는데 적분한 것에 실제로 뭐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값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1에서부터 3까지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그냥 적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뭐다? 계산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럼 얘의 적분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놈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뭐 해주면 되겠어? 1, 0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1 대입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4 플러스 1에다가 무엇을 뺄 거야? 0을 대입한 거. 그러니까 1만 딱 남겠죠. 1을 빼줄 거니까 어차피 얘 날라가고요.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었으니까 얘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계산. 자, 뒤에 건 뭐 해주면 되겠어? 여기다가 3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 1 대입하시고 빼면 돼요. 3 대입한 건 얼마? 27, 9, 28, 마이너스 3, 7에 21 더하기 1. 여기다가 뭘 빼주면 돼? 1 대입한 거 빼주면 돼. 1, 2, 마이너스 7, 1. 자, 1, 2, 마이너스 7, 1. 그냥 계산 문제니까 빠르게 그냥 합시다. 1, 1 날리고요. 얘는 얼마야? 24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4. 28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 32.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 과정은 조금 대충 그냥 빠르게 설명을 했어요. 뭐 제일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원래는 다 쌤 풀어봤으니까. 그냥 바로 생략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전문항 해설 강의니까 그래도 계산하는 과정을 그래도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끝까지는 계산을 했어요. 자, 우리 넘어가서 이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점화식 문제가 어디에 나오죠? 15번에 나오는데 12번에 등장했습니다. 그쵸? 근데 뭐 점화식 문제는 쉽게 나왔어. 그치? 우리가 이미 연습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점화식 이 정도의 문제는
한 2분 정도 만에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첫째 항이 자연수인, 제발 이거 보고 그냥 A1부터 시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늘 내가 얘기하지만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야? A2 더하기 A4가 뭐라고 했어? 40이라고 했죠? 그럼 나 항상 뭐부터 시작해야 돼? A2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이거 내가 정말 강조 많이 했죠. 그러면 A2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야? A2가 홀수인 경우. 그렇죠? 왜? 전개해야 되니까 A4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A2가 짝수인 경우.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겠더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자 A2가 홀수야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뭐가 되겠어? A2가 홀수니까 A3은 A2 플러스 1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A2가 짝수면 A3은 얼마? 2분의 A2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이랬을 때 그럼 내가 어쨌든 A4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이 A3이 다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A2가 홀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홀수 더하기 1은 얘는 무조건 뭐야? 짝수거든. 아, 그러니까 우리 A4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짝수니까 A3이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고 2분의 1 A3 즉 2분의 A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A2 더하기 A4가 40이 나와야 되니까 식 한번 전개해 보시면 A2 더하기 A4 얼마야? 2분의 3 A2 더하기 2분의 1이 얼마? 4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2분의 80이니까 이거 빼면 2분의 79야. 어허, A2가 3분의 79가 나와요. 그러면 A2가 홀수가 아니죠.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탈락이야. 버리세요. 그럼 이제 요 경우를 봐야 되는데 A3이 2분의 A2니까 아무리 A2가 짝수라고 한들 얘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또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보세요. A4를 이렇게 나눠보자. 만약에 A3이 홀수라면 그리고 만약에 A3이 짝수라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A4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A3이 홀수라면 A3 플러스 1이라고 잡아주면 되고요. 그러면 2분의 A2 플러스 1. A3이 짝수라면 뭐 해주면 되겠어? 여기다가 2분의 1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4분의 A2. 자, 그럼 우리 A2 더하기 A4가 뭐라고 했으니까 40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A2 더하기 A4. 자, 요거에 대해서는 A2랑 A4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 A2 더하기 1이 얼마다? 40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얘 넘기면 얼마? 39. A2는 얼마다? 26. 이렇게 잡히네요. 그럼 A2가 실제로 짝수니까 뭐 문제 될 건 없죠?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4분의 A2고 A2랑 더하면 얼마? 4분의 5 A2. 자, 얘가 얼마? 40이 돼야 돼요. 그럼 얘 약분시키면 얼마? 8. A2는 얼마? 32. 실제로 A2는 짝수이니까 문제 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따라서 A2가 뭐인 경우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A2가 26인 경우와 그죠? 그 다음에 A2가 얼마? 3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누구니까? A1을 이제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역추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A2가 26이야. 자, A1 한번 봅시다. 될 수 있는 거 25 가능하죠. 홀수. 아니면 요거의 2배 50이 가능해요. 상관없죠? 다 자연수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A2가 31에 라고 한다면 요거는 얼마? 31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얼마? 64가 되겠다. A1이 될 수 있는 거 다 찾았다. 뭐 해주면 돼요? 다 더해주면 되겠죠. 77, 95. 그럼 얼마? 170인가요? 이렇게 되니까 답은 1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3번 문제가 좀 많이 지저분해요. 쌤이 이 문제 풀면서 약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문제 같아. 약간 내신 할 때 많이 풀어보던 문제. 그래서 썩 마음에 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또 완전 이거 대수적으로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라 이게 좀 많이 어색할 거야. 그래서 좀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럼 일단 0을 기점으로 얘가 나뉘어지니까 0을 기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3차 함수인데 얘는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 얘는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둘이 뭔가 비슷하게 생기면서 좀 달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얘는 감소한대요. 당연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f'x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볼 거야. 그리고 x축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자,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y축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봐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잠깐, 이 함수의 미분은 뭐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뭐야?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야. 어쨌든 둘 다 0에서는 마이너스 b라는 점으로 같네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에서는 무조건 요 아래쪽이 있어야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무조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있어야 돼. 잠깐만, 얘가 0을 기점으로 나뉘어지는데 0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는 반드시 마이너스 1 이전은 노란색 위치에, 마이너스 1 이후는 여기 주황색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어떤 함수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요렇게 지나가는 f'-1이 뭐가 되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랑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게 뭐니까?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봐봐. b 대신에 2a-1을 적게 되면 얘는 3a-1의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뭐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 a의 범위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난 a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영역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더라. 이해됩니까? 자, 오른쪽 영역을 보시면 이게 2차 함수란 말이야. 근데 2차 함수가 어쨌든 최고차이 계수의 양수인 2차 함수가 얘가 아래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아래로 그려지면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로 우리가 식을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잘 보세요. 만약에 이 2차 함수의 축이, 얘의 축이 얼마야? x가 마이너스 a죠. 얘도 축이 얼마야? x가 마이너스 a죠. 그럼 둘의 축은 같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축이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 이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축이 여기로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서의 2차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2차 함수는 축이 이쪽에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봐봐. 내가 사실 우리가 원래는 많이들 실수하는 게 아마 이거에서 많이들 실수할 거야. 요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2차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선 안 된다. 왜? 축이 애초에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해됩니까? 따라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어떤 상황? 자, 이 축이 첫 번째 축 x는 마이너스 a가 뭐랑?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어디? 0보다는 작은 상황. 뭐 0은 포함시켜도 되고요. 포함시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 요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는 무조건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요?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0을 대입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p 1이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럼 a가 얼마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a의 범위도
0과 1 사이니까 괜찮죠? 최대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축이 어디에 있을 수도 있냐면 사실 봐봐. 여기다가 하나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두 가지를 내가 보여줄게. 이게 이제 보통 많이들 생각하는 그래프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축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거야. 요런 형태. 축이 이쪽에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요 전까지만 그려지니까 이렇게 함수를 그려주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에 축이 있다면 우리 이 2차 함수, 오른쪽에 생기는 요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겠어? 여기가 축이니까 요런 식의 모양이 돼야 된다고. 이거 이해돼? 아, 그럼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다면 이놈의 최소값이 적어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라고 식 잡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자, 축이 어디에 있는 상황에서, 자, x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오른쪽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누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접해도 상관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2차 함수가 x축과 근을 안 가지거나, 그러니까 허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접하는 것, 중근을 가지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 뭐 쓰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돼요. 자, 판별식 쓰면 a제곱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사실 우리는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이미 알고 있잖아.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b 대신에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우리 얘 뭐 쓰면 돼? 근의 공식 써가지고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여기서 식 한번 적어보자. 약간 진짜 고등학교 1, 2학년 때 푸던 내신 문제 같지 않니? 그럼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잡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a의 범위는 얼마? 사실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범위 다 찾아볼게. a의 최대값은 얼마? 2분의 1. a의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따라서 최소값을 잡아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 그 다음 a의 최대값 아까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 맞나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럼 우리가 요거 다 계산하면 얼마? 얘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최소값은 요 놈이었으니까 계산하면 뭐야? 요거에서 큰 거에서 지금 작은 거 빼라고 했죠?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4 맞죠?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2. 어휴, 너무 지저분하다, 그쵸? 내가 지금 여기서 정대도 지금 헷갈려. 숫자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이어서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1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에어컨 좀 틀었어요. 자, 우리 14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fx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지수함수들의 모양으로 나와 있는 마이너스 8의 기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a랑 b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지금 만만치 않을 거야. 근데 점근선이 일단 b라는 건 알고 있고요. 일단 얘는 확실하게 그래프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자, 얼마야?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제곱 플러스 8이니까 일단 얘가 8보다 조금 작다, 그쵸? 그리고 7보다는 좀 큰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놈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잡아보면 자, 마이너스 8의 위치 잡고요. 자, 여기가 8이야. 그치? 여기가 8이야. 그럼 실제로 쟤는 8의 위치가 아니라 여기 8이라고 하자. 8보다 좀 작은 하지만 7보다는 큰 요런 위치에서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얘가 쭉 떨어지겠지. 쭉 떨어지겠지.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자, 점근선이 어디예요? 아, 얘가 8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올 거고 요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점근선 이쪽 8.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왼쪽에는 뭐 지수함수 이런 모양이 그려질 텐데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얘는 놔두고 여기 모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 자, 요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합. 자, 해석만 잘하면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집합 fx들의 모임이래. 즉 함수값들의 모임이야.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놈들에 대한 함수값의 모임이에요. 자, 근데 정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되도록 하는 이 k들을 찾아봤더니 그 k들이 뭐야? 3에서부터 4까지를. 그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뭐 해주면 되겠어? 3의 위치랑 4의 위치부터 먼저 한번 잡아보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3의 위치를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3 대입하면 얘들아 이거 얼마야? 3,7이에요. 오? 벌써 기분이 좋다. 왜? 3,7이니까 얘를 그대로 연결시키면 여기가 3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보자. 어차피 정수값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지금 y는 7이에요. 그 다음에 3에서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4 한번 대입해 볼래요? 4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더하기 8이니까 얼마? 5죠. 그러니까 4를 대입한 위치가 5예요. 5. 여기야. 그럼 5는 이렇게 잡히겠죠. 아, 그럼 이제 느낌이 오지 않아? 일단 5랑 7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정수값? 6이 있어요. 6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어디 범위냐면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가 3을 포함하고요. 4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k가 만약에 4였을 때 생각해봐. k가 4였을 때 딱 봐도 안 되죠. 왜? 4라고 해봐.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들을 내가 다 보니까 정수값들만 따질게 5, 6, 7이 다 들어가요. 이미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당연히 4는 될 수 없겠지. 이건 너무나 자명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러면 4 이전인 놈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4 이전인 놈들 볼게요. 당연히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6, 7을 포함하니까 일단 2개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지. 아, 여기서 이미 나는 2개를 카운트를 시켰어요. 여기도 하나, 정수값 하나, 여기 정수값 2개.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딱 정수가 2개여야 되니까 어디? 여기에서는 6이랑 7을 제외한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아,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일단 6이랑 7은 포함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5는 포함되면 안 되겠죠. 즉, 우리 여기에서의 점근선이 누구야? 여기서의 점근선이 B죠. 그러면 이 점근선 B라는 놈이 어디보다? 5보다 만약에 작다면 B 점근선이 5보다 작다면 반드시 5를 포함시키니까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몇 개? 6, 7, 5까지 포함하니까 몇 개? 3개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일단 점근선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B가 그냥 5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차피 자연수니까. 자, 점근선이 5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게 지금 점근선이에요. 자, 그럼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왼쪽에 있는 지수함수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것만 고민해주면 되겠죠. 이해돼?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들 이제 고민할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이제 해결됐어. 점근선이 여기야 된다는 건 알겠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해서 6을 포함하지 않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보자. 여기가 K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6을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정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가? 여전히 2개가 나와야 돼. 왜? K가 3에서부터 4까지라는 범위 사이에서는 무조건 성립해야 되잖아. 누가?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다며. 그러면 일단 7은 포함하는 건 확실히 알겠어. 7은 무조건 포함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7은 포함하니까 6을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네? 적어도 이 함수가 어떻게 6보다는 크거나 같게 잡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8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 얼마예요? 2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 점근선이 5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야.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 위치가 적어도 6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민할 건 뭐야? 7보다 크거나 같냐? 이것만 좀 고민을 해주면 되거든. 7보다 작아야 돼?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것만 좀 따져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될 건 봐봐. 만약에 이놈이 이렇게 7을 포함하는 여기 함수값으로 잡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여기 이전에서 이미 뭐야?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벌써 다 나타나져요. 근데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 범위가 3이 최소값이거든. 그러면 이 K가 왼쪽에 잡힐 때는 정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미 2개를 만들어 버렸으면 K가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잖아요. 무조건 정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야? 2개가 돼버리지. 그냥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K가 3일 때가 마지노선이야. 3일 때 7을 포함하고 있으니 7은 여기서 내가 개또 완전 여기서 잡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7을 잡아주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는 7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모양으로만 잡힐 수밖에 없겠다. 오케이. 그럼 요거 범위 한번 잡아주면 얼마야? 1.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제곱. 얘가 얼마? 2. 그럼 얘가 2의 0제곱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8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얘는 9보다 작다. 근데 a가 자연수니까 얼마? a가 8이 될 거고요. b는 아까 전에 얼마였어? 5였으니까 답은 얼마? 13.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점근선이 6이 되는 경우는 왜 안 되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까 전에 점근선이 6이 되었을 때는 이 함수값이 무엇을 6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6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출발을 했을 때 6을 지금 포함하지 않잖아. 그치? 그럼 여기선 6을 반드시 포함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6을 포함하지 않죠. 그럼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점근선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겠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5번 문제. 원래는 이제 여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야 되는 문제인데 약간 14번 혹은 13번 느낌의 문제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킬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다. 그쵸? 그래서 막상 문제를 푸는 친구들 중에 뭐야? 왜 이렇게 15번 문제가 쉽지? 라고 느낀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11, 12, 13 하다가 계산이 좀 많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약간 난 15번 못 풀겠지 하고 그냥 버린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거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놈을 보시면 얘가 뭐야? 극한값이에요. 얘는 뭐야? 함수값이야. 잠깐만. 함수값에다가 1을 뺀 게 극한값이라 같네? 이건 뭐야? 연속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 하죠?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그쵸? 어허. 당연히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 즉, 한 놈은 요 놈이란 얘기고요. 한 놈은 누구야? 요 놈이란 얘기예요. 그까지는 이해됩니까? 만약에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다면 그냥 여기에서만 얘기하면 돼요. 그치? 근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면 어쨌든 여기에서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 F3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얘기입니다. 왜? G3은 누굴 택해줘야 되고 이놈을 택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F3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애초에 얘가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놈은 요거, 한 놈은 요거. 요건 이해됩니까? 자, 그럼 F3이 0이라는 건 우리가 알겠고 요 문제에 의해서 G3이 3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니까 요 값이 얼마야? 전체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다시 말해서 자, 우리 식 한번 적어보자.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누구? gx 값이 얼마다? 2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뭐 해주면 돼요?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완전 대수적 풀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식이 적혀 있어요. 잠깐만. f3이 0으로 간다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네. 요 값이 2라는 걸 다 알 수 있겠고. 얘가 0으로 가니까 결국 누가 여기 있는 놈이 커버를 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F3이 0이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예요? 1로 가니까 0으로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이놈이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를? 이놈이 0이 된 놈을 커버해줘야 되니까 이놈도 0으로 가면 돼요. 그럼
F3이 0으로 간다. F6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식 한번 적어보자. fx라는 함수는 일단 x-3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최고 차이 개수는 1이니까 그냥 이대로 적자. 오케이? 그 다음 x-6도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 누구도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3참수니까 하나 모르잖아. 그냥 x-알파라고 하자고. 아, 그럼 이 알파는 어떻게 구하겠어? 이 식을 가지고 구하겠죠. 왜? 극한값이 2니까.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요. 보세요. x-3은 어차피 날라갈 거야. 요 놈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요것만 바로 집어넣어보면, 자, 분모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3 집어넣어볼게. 마이너스 3에 3 마이너스 알파. 맞습니까? 자, 그 다음 fx 플러스 3은 여기다가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 요거 x니까 x 플러스 3 집어넣으면, 아니 뭐 여러분들 쫄리면 직접 적으세요. 이렇게. 나 계산 실수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직접 적으세요. 어차피 x-3은 약분시킬 거니까 얘는 볼 필요 없고요. 얘만 보세요. 3 대입하면 얼마? 3 대입하면 얼마? 6 마이너스 알파. 자,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F3은 일단 0이니까 얘는 1로 가니까 얘는 곱할 필요가 그냥 1이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2 이렇게 되죠. 약분시키고요. 계산해보시면 얼마? 6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다 2 곱하면 마이너스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계산 조심하시고 마이너스 6 플러스 2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알파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요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6. 계산 실수 조심하시고. 자, 3알파는 얼마? 12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알파 값이 얼마다? 4다 이렇게 나오겠다. 아, 그러니까 우리 결국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다 했네. fx를 구했잖아. 알파 값이 얼마야? 4야. 그럼 나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G5만 구해주면 돼요. 근데 어차피 G5를 구할 때 F5가 0이 아니잖아. 그지? F5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누구야? 자, 5 집어넣으면, 자, 계산해 볼게요. F5분의 얼마? 5 집어넣으면 F8 곱하기 F5 플러스 1.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고요. 완전 그냥 계산 문제죠. 그럼 내가 F5 구해보자. 얼마야? 5 집어넣으면 되잖아. 2 마이너스 1 맞나요? 5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8 집어넣으면 얼마야? 5 2 4 이렇게 되나요? 근데 F5를 아까 전에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요거 그냥 계산하면 얼마? 요거 약분시키면 답은 얼마? 2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이어서 다시 또 쉬운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죠?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우리 16번부터 22번까지 쭉 이어서 갈게요. 잠깐 지우개 좀 갈자. 너무 더럽다, 그죠? 전반적으로 그냥 3점짜리는 뭘 늘 나오던 대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 로그 방정식 문제다, 그쵸? 얘 뭐 밑을 2로 바꿔주면 로그 2의 2분의 1로 바뀌니까 이 2분의 1을 반대쪽으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2 곱해지면서 제곱으로 가겠죠? x-1의 제곱 13 플러스 2x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얼마? 0. x값이 얼마? 6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만 당연히 6이겠죠. 왜? 1보다 커야 되니까. 그쵸? 답은 6 넘어가시고요. 자, 무슨 문제? 그냥 수열 문제입니다. 수열 시그마 관련된 문제. 계산이다, 계산. 자, 한번 쭉 해볼게. 당연히 얘네들을 2배 하면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2ak가 날라가니까 시그마의 마이너스 bk는 자, 요 2배에서 빼면 얼마? 14죠. 그러면 애초에 시그마 마이너스 bk가 여기 있네. 자, 10에다가 얼마? 14를 더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 2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넘어가자. 자, 우리 이어서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F'1을 구하는 문제. 자, F'1 구해봅시다. 바로 계산해볼게요. 자, 얘 미분하면 2x. 1 대입하면 2. 자, 여기다 그대로 1 대입하면 얼마? 4 플러스 a. 이렇게. 플러스 얘 미분한 거 2x 플러스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 2 플러스 a. 여기다가 1 그대로 대입하시면 얼마? 2. 이게 얼마? 32. 자, 그러면 2로 다 약분시키면 4 플러스 a, 2 플러스 a는 얼마? 16 이렇게 되니까 2a는 8. 따라서 a 값은 얼마? 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더라. 6이니까 빼면 10이죠. 큰일 날 뻔. a 값 얼마?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이렇게. 자, 우리 넘어가서 1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얘도 그냥 뭐 계산 문제다, 그죠? 자,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대요. 자, 어떻게 해주면 돼? 뺀 함수로 보는 게 낫겠죠? 3x 세제곱 빼면 마이너스 6x 제곱은 0.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3x 제곱으로 묶게 되면 x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실제로 어떻게 생긴 함수야? 자, 여기가 0, 여기가 2다, 그죠? 그럼 얘의 최고 차의 개수는 3이니까 우리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뭐야? 넓이 공식 12분의 1. 최고 차의 개수 얼마? 3. 자, 2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실제로 얼마? 4. 이렇게 되니까 답은 얼마? 4. 넘어가자. 2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도 그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쭉 한번 풀어보자. 자, 삼각형 BC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가 나왔대. 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빈칸 추론 문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앞에 걸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겠어? 삼각형 ABD에서 그냥 문제 그대로 보세요. ABD가 요거야. 자, 여기서 내가 사인 법칙을 쓸 거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사인 3분의 2 파이 분의 누구? BD가 얼마다? 2R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BD니까 2R2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 계산하면 루트 3분의 2인데 2 약분시키니까 루트 3분의 BD가 얼마다? R2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루트 3분의 1이네요. 그냥 적어주면 되죠. 아유, 좋아라.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삼각형 ABD에서 자, ABD에서 똑같은 모양이야. 코사인 법칙을 쓰겠대. 자, 2랑 1이 나왔으니까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AB가 2 다 알려져 있는 거야. 그럼 계산만 하시면 된다고. 여기 1. 그럼 계산해봐. 얼마야? 자, BD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쓰라고 했으니까 2, 4,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 파이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그대로 문제에 적혀져 있는 거 마이너스 요게 조건 나죠?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지막으로 뭐 구하래? R1 곱하기 R2 구하래요. 그럼 뭐 해주면 돼? 얘네 둘 곱하면 되겠네요. 너무 쉽다. 그럼 얼마? 2루트 3분의 루트 2의 BD의 제곱인데 BD의 제곱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다 4 곱해주면 되겠더라.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럼 BD의 제곱이니까 얘의 제곱이 아니라 BD의 제곱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5 플러스니까 7이죠. 그럼 BD의 제곱 7 곱해주면 되겠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가나다 PQR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대입해보자. 얼마? 자, 9 곱하기 P의 제곱은 얼마? 3분의 1. 자, Q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R의 제곱은 누구? 요놈 제곱해주면 돼요. 자, 제곱해보자. 4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7의 제곱 49 이렇게 되니까 약분할 거 다 약분해 보시면 4, 4, 3, 3, 9 약분되니까 얼마? 98이 답이네요. 20번 문제 치고 되게 쉬운 문제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것도 주 계산 문제다, 그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완전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A7이 13의 배수이고 S1부터 S7까지 합이 얼마? 644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난 뭐냐면 이 등차수열의 합 SN에 대한
뭐야?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럼 내가 이 H7이 13의 배수라는 거는 일단 SN과는 조금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지금 당장 적기보다는 누구? 일단 얘부터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H7과 엮어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S1부터 S7까지 일단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좀 적용을 해볼게.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7개. 그쵸? 첫째 항 A라고 하자. 그럼 2A 플러스 N-1, 6D죠. 자, 이게 얼마? 644야.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시면 얘가 A 플러스 3D 이거 잠깐만. 이것도 큰일 날 뻔했죠. 내가 계산 실수할 뻔했네. SM부터 먼저 구하는 게 맞지. 이게 A1부터 A7까지 합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실수를 해버렸네. 자, SN 자체가 뭐니까 2분의 N에 2A 더하기 N-1의 D잖아요. 그쵸? 자, 요 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 보시면 이거 계산이 너무 귀찮다. 그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AN 요거부터 먼저 할게. 더하기 2분의 N-1의 D고요. 그렇지?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 N1부터 7까지 다 더해 볼 거예요. 그럼 계산이 좀 되겠죠? 자, 이거 시그마 한번 씌워보자. 자, K는 1부터, N은 1부터라고 할게요. N은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A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얘는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부터 먼저 보시면 2분의 1 그냥 다 계산이야. 2분의 D로 하자. 2분의 D 6분의 7에 N 플러스 1 8에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해주면 얼마? 1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D 똑같이 갈게요. 2분의 7 곱하기 8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계산이야. 자, 우리 해볼게요.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7 곱하기 8이 얘가 28 그렇죠? 그러면 28로 묶어보자. 얘가 얼마야? A-2분의 D. 자, 얘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3으로 나누면 5, 얘 나누면 얼마? 4. 그러니까 140 플러스 70D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얘의 값이 얼마다? 644다. 계산 너무 지저분하다. 그죠?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자, 28A 제가 마이너스 14D니까 얼마야? 56D 644예요. 자, 그럼 얘 약분 되니까 약분 한번 해보자. 28로 나눠주면 얘가 2고요. 얘가 얼마야? 계산을 해보시면 7부터 먼저 나눌까? 7, 9, 63, 7, 24 여기다가 4를 나눈다니까 4, 2, 8, 4, 3, 12, 23이네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 게 그냥 싹 다 뭐냐면 그냥 완전 다 계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냥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첫 번째 이 조건이 결국 뭐다? A 플러스 2D가 23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너무 힘들다, 그지?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이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원래라면 이제 선생님 이제 뭐 모의고사 해설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계산 과정들을 내가 다 생략하거든. 그래서 얘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얘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하는데 이번 구평 모의고사는 유난히 또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수험 뭐 시험 칠 때 그 느낌 그대로 내가 계산 직접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건 찾아냈고요. 일단 A7이 얼마래? 1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봐봐. 이 SN들을 다 뭘로? A랑 D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요 놈도 이제 A랑 D의 관계식, 즉 A7이 A 플러스 6D잖아. 그쵸? 얘가 뭐야? 13의 배수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적용을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A 플러스 2D가 23이야. 그럼 얘는 23에다가 4D를 더한 놈이에요. 이 놈이 1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13의 배수가 되도록 여러분들 D의 값을 잘 조정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실제로 모든 항이 뭐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내가 세팅만 잘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D가 적어도 12를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우리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봐. 1 대입하면 27이니까 13 아니야. 2 대입하면 31이니까 아니고요. 3 대입해도 아니고요. 4를 대입하니까 16이잖아.
16과 D가 4라고 하면 16이랑 23을 더하면 얼마야? 39니까 13의 배수죠. 아, D가 4네요. D가 4면 A는 얼마야? 15야. 그러니까 첫째 항이 자연수니까 뭐 문제될 거 없고 공차도 자연수니까 계속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것도 확인이 됐어. 그럼 여러분들 그 뒤에 항들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러분들 13의 배수가 되는 애가 당연히 더 나올 수 있겠지, D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A 값이 무조건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A랑 D를 다 찾았으니까 뭐만 해주면 돼요? A2만 구해주면 되겠죠. A2는 그냥 A 플러스 D입니다. 얼마? 4 더하기 15니까 19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더라. 21번 답 얼마? 19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넘어가보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굉장히 쉽죠. 왜냐면 이걸 보고 많이들 쫄았을 거야. 굉장히 쫄았을 거예요.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왜? 라지 fx, 라지 gx. 근데 한번 일단 우리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부터 먼저 보면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1을 대입하면 얼마? 자, 0, f1, 마이너스 3이니까 f1이 3이라는 건 일단 알 수 있어요. 조건들을 최대한 적어보자. 자, 그 다음에 내가 어쨌든 간에 g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fx나 라지 fx는 빨리 찾아줘야 돼. 그래서 fx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뭐야? 이놈을 미분해 볼게요. 그럼 fx는 자, 얘 미분하면 fx 더하기 xf 프라임 x 마이너스 4x입니다. 따라서 f 프라임 x가 얼마 나오냐면 자, 계산해 볼게요. 얘는 그냥 사라지죠. 얘는 넘어가면 4야. 근데 이 fx가 다항함수거든. 따라서 fx라는 함수는 4x 플러스 c의 형태일 텐데 f1이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fx라는 함수를 구해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건 뭐야? gx를 구해야 돼요. 근데 얘가 라지 fx를 구하려고 하지만 라지 fx의 적분상수를 내가 여전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라지 fx를 적어주기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식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자. 얘를 보니까 얘는 우리가 좀 익숙한 꼴인 것 같아. 왜? 이 스몰 fx가 라지 f의 미분값이거든. 그럼 얘는 그냥 gx고요. 얘는 라지 fx 그대로고요. 이 스몰 gx는 라지 g를 미분한 놈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놈이잖아. 이거 뭐야? 그럼 곱이네? 곱의 미분법이네? 그럼 당연히 거꾸로 생각하면 뭐라고 적을 수 있어? 자, 우리 조건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고요. 맞습니까? 자,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가 얼마다? 적분하시면 2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자, 적분상수 c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더라.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얼마야? 1에서부터 3까지 gx를 구하는 거니까 라지 g3에다가 라지 g를 빼주면 돼. 즉 나의 목적은 누구? 라지 gx를 구해주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그치? 그럼 내가 라지 fx만 찾아주면 누구? 라지 gx를 구해낼 수 있겠네? 근데 우리가 라지 fx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 정확하게 몰라요. 왜? 스몰 fx가 4x-1이고 얘에 대한 적분상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잘 봐. 발문을 보시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G3이야? G1이야? 아니죠. 라지 G3에서 라지 G2를 뺀 거니까 이 라지 GX의 상수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빼질 거니까. 그럼 이 원리대로 의하면 잘 봐. 우리 라지 fx식 한번 적어볼래요? 2x제곱 이거 한번 적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x. 자, 거기다가 내가 적분상수 알파란 놈이 붙을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라지 gx를 곱했을 때 누가? 요 놈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계수 비교해보자. 이것도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실컷 하던 내용 아닙니까? 자, 대입해볼게요. 얼마? x제곱, 계수비교법이야. 계수비교법. 2x 4제곱이죠. 만들어졌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알파 x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여기 플러스 x 세제곱이니까 얘가 x가 돼야지 2x 세제곱이 되면서 계산하면 x 세제곱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렇게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알파 x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요 놈한테도 사실 뭐가 있어요? 베타란 놈이 있을 거야. 그럼 요것도 베타 맞춰줘서 개수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네, 아까 얘기했죠? 이 라지 gx 이미 식이 나왔어요. 뭐만 모르고? 적분 상수만 모르고. 상관없잖아. 왜? 어차피 뺄 거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뭐 해주면 돼요? 요게 라지 gx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g3. 3 대입하면 얼마? 12 플러스 베타. 중요하지 않아요? 1 대입하면 얼마? 2 빼면 됩니다. 얼마? 답은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정리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통 과목 1번부터 22번까지 쭉 풀어봤고요. 전문항 다 해설을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고난이 보였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총평에서 또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해설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선생님은 이어서 선택 과목 해설 강의도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